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100대 특정 과제 중에서 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것과 과역 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에 시범 실시해서 2019년도에 전면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시될 경우에 경찰에 대해서는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또 경찰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리고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모순 없이 가려면 그런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은 있느냐. 이제 여기부터 우리가 봐야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일어난 당사자들이 해결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사회에는 사력 구제가 횡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다. 니네 동네 가서 3명 죽이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준동을 못하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아무리 어디를 가도 손을 못 대게 그냥 처참하게 3명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게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들이 인지가 깨기 시작한 거예요. 인지가 깨면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재라는 게 생긴 거예요. 아, 사람이 사람 목숨으로 이렇게 되갚는 것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게 선물이에요. 상대한테 내 뜻을 전달하고 내 뜻을 받아 주십사 하는 것이 이 징표가 선물이라는 걸로 주고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전해서 현재 국가 체제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망망거린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모순이 있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모순이 없는 체제는 뭐냐라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면 경찰을 자치화할 것이냐, 중앙 집권화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이전에 경찰의 존재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국민 생활의 안정이잖아요. 그렇죠? 국민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각자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이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가장 적합한 거냐라는 거죠.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하면 그 지역 주민들 그 상태에 잘 맞아질까요? 안 맞아질까요? 예? 맞아져요? 대답을 해봐요.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경찰이 존재하는데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체제가 중앙 집권적이든 지방 분권적이든 그 사람들은 그 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응? 관심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 안전만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문제를 내가 불만 없게, 그렇죠? 해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지금 일어난 사람, 가해자만 문제냐? 가해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경찰은 가해자도 이 사람이 다시 그런 가해자의 길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람은 또 선량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 이게 완전히 예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끔 되면 가해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가해자를 막는 것도 방법이지만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데 피해 당할 놈이 하나도 없는데 가해자가 어떻게 나와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 나올 수 없다.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방의 측면으로 보면 피해자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피해자가. 그리고 검거해서 재활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가해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해자 특성을 통해서 피해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 특성이 나와요. 왜? 이 사람들이 만연히 피해자를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쪽을 연구하다 보면 사회 관습과 체제와 어떤 그 관행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을 좌우지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요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하게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연구 안 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경찰체제의 중앙집권적 체제의 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체제의 운용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경찰 활동을 어떤 체제가 더 견인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 주민을 위한다고 해서 그 자치단체에다 띄워줬는데 요 자치단체에서는 뭔가가 잘 움직여지는데 옆 자치단체하고 전혀 협력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독립되고 고립돼서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피해자고 여기 있는 사람이 가해자예요. 그러면 요 피해자는 이쪽 자치단체 자치경찰에서 연구해야 되고 가해자는 이쪽 그 경찰서에서 연구해야 되나요? 극단적으로 놓고 보면 요 협력이 안 된다고 놓고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찰 입장에서 놓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가 우리 권한인가요? 사적 구제를 억제해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이것이 불만 없게 국가에서 처리를 해달라고 처리를 위임한 거잖아요. 이게 권한이냐고. 수사라는 것은 그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리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이게 권한이에요, 책임이에요. 의무자 책임이에요. 그 의무자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제 수사권을 주라. 수사 종결권을 주라.
라고 할 때 이것이 바기닝의 대상이 검찰이어야 돼요? 국민이어야 돼요? 예? 우리는 누구하고 하고 있어요? 검찰하고 하고 있어요. 대상이 틀렸어, 대상이. 검찰하고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본래 의미의 검찰은 뭐예요? 소추기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즘 언론이나 이 방송이나 이거 보니까 검찰을 소추기관으로 느끼고 있는 검찰이 한 명이나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소추기관이라고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수사기관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니까? 거기 수사기관 맞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추기관이 없는 나라지. 근데 수사한 사람이 소추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이 소추하면 되지. 검찰도 소추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격시험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만 차이가 있지.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수사도 하고 소추도 하고 지멋대로 기소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고 이걸 다 하도록 지금 권한을 누가 줬냔 말이에요. 국민이 그걸 줬느냐고. 국민이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게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자는 거예요. 그건 바로잡아야 될 게 누구예요? 우리 경찰이 바로잡아야 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바로잡아야 될 일이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국민들이 물으면 알려줄 수는 있어요. 국민들한테 알려줄 것이고 그것을 결정해서 정리하는 건 국민들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민한테 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수사 종결권을 이것을 기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종결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으면 소추기관인 검사한테 이거를 넘길 거냐 말 거냐라는 결정을 하는 게 요게 수사 종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종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한테 왔을 때 국민들은 지금 경찰 너희들 남용할 가능성이 지극히 농후하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강제 수사를 할 때 지금 우리가 영장 하잖아요. 완전 검찰 논리에 완전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장은 경찰에서 기각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수사과장 봐봐. 어딨어? 수사과장. 네. 영장 신청의 기준을 우리가 정해? 검찰에서 정해? 저희들이요. 뭔 소리야? 다른 수사과장 봐봐. 어디? 검찰이 청구할 수 있게 헌법상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문제가 되면 논리대로 하면 검찰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영장 청구의 기준이 검찰서 내려와요. 청구는 신청이라고 하셔갖고 경찰에 신청 기준을 올려갖고 저희도 신청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그 용어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경찰에서 검찰로 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이 검찰에서 내려와요. 그렇잖아? 근데 그 검찰의 기준에 안 맞는 거 여러분들이 청구한 적 있어? 그 기준에 의해서 청구했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각한 기각 사유를 소명해야 되는 책임은 검찰한테 있어요. 근데 그 소명에 내려온 그 기각 사유를 전부 복사해서 언론에 전부 까발려 보자고. 그 기록을 전부 국민한테 한번 심판 받아보자고. 어떤 놈이 엉터리인가.
우리 경찰이 더 엉터리인가? 그 지휘한 검찰이 더 엉터리인가? 그렇지? 까자고 해야지. 뭘 자꾸 수치를 갖다 들이대냐. 수치를 갖다 들이대기는. 그 과정에 억울한 국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억울한 국민을 해소해야 되는 게 임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 관한 해서는 우리가 전혀 지금 떳떳하지 않을 게 없어요. 지금과 같은 구조화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 부분도 정확하게 그러면 국민의 심판 받아보자. 근데 이게 연구가 돼 있냐고. 응? 그런 자료가 있으며 데이터가 있으며 그게 전부 각 서별로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청 강수대, 본청 특수대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폐해가 더 심해져요, 약해져요? 심해지죠? 그런 사례들을 전부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지.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우리 경찰의 판단력이 부족한지, 그죠? 이 경찰의 판단력을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검찰의 판단력이 부족한 건지 돼봐야지. 그냥 준다고 받고 내놓으라고 해서 가져와야 될 이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는 거는 우리 경찰의 현장 수사관들의 의식체계가 뭐냐라는 거예요.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을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을 만한 자신감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수사관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청탁이라든지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나 자신을 내가 얼만큼 보호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확신이 30%라고 하면 이 확신 70%로 올려야지요. 우리는 내부적으로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경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것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 우리 조사관들 각자가 수사관들 각자가 설계해야 됩니다. 왜? 경찰 수사로부터 침해당하는 게 아니라 박재진의 수사 활동에 의해서 누군가가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언론 보도 나갈 때는 경찰 수사로 나가는 것 뿐이지. 그러면 박재진이가 이 능력을 향상하지 않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2만이 되는 우리 수사관들이 수사경찰이 전부 해당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만큼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문 잘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신이 없어요. 나를 뭐라 해도 좋은데 어떻게 자신할 거냐고. 수사과장은 우리 서해에 있는 수사위원들 개런티 할 수 있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합니다. 못하잖아. 그러면 팀장한테 물어봐. 팀원 개런티 할 수 있느냐고. 거기에서 국민들로부터 컴플레인 안 나오게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물어야 될 사람한테 물어야 될 걸 안 물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갖춰야 될 거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준비를 안 하고 자꾸 싸움으로 가는데 이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은 이거 싸울 게 아니잖아. 싸울 게 아닌데 자꾸 싸우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건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한번 이
기존에 있던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그것은 내가 별도로 설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른 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포함시켜서 폭넓게 이 문제는 접근해야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이 문제가 바로 잡힐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중앙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접하는 그 국민들한테, 내가 접하는 그 주민들한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치경찰하고 수사권하고 또 문제가 또 나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이 됐다고 쳐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치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수사권을 그 자치경찰한테 달라고 그러면 우리 경찰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는 질문이야. 그게 우리한테 오는 질문이라고. 전체 수사에 대한 거는 지금 검찰이 우리를 지휘하고 종결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이걸 해결해 달라는 거 우리가 전체 경찰에 대한 문제라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경찰이 하는 그 업무 속에 들어가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걸 누가 행사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 의무를 누가 행사를 해야 잘할 거냐라는 거지. 그 제주자치도에서는 그 자기들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자기들이 권한이 없어서 힘을 못 쓰니까 그 자기들 경찰 활동을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 검찰만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경찰도 똑같이 그 권한과 책임의 배분 문제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나를 포함해서 그런 연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안 하고 방치해도 되는 사람이 하나나 있어요, 여기에? 일선에 있는 현장 경찰관들한테는 그 의무를 부과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장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나나는 이거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야. 근데 연구 안 하잖아. 노력 안 하잖아. 근데 그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나?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여나가는 경찰 활동을 하자. 그 안에 이게 다 포함돼요, 안 돼요? 수사는 거기에 예외예요? 그렇죠? 우리는 체감 안전도 하면 지역경찰만 자꾸 생각해요. 근데 사기당해서 졸지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사람하고 도둑 10만 원 당한 사람하고 누가 더 처절해? 사기당해서 길거리 나앉는 사람이 더 처절하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책임감은 어디에 더 커요? 10만 원짜리 절도의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잖아. 그렇죠? 그럼 사기범죄는 경찰 업무가 아니라고 하든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거기에 재산을 보호하는 거에 사기범죄 딱 들어가는 거 아니야? 보호했어야 되는데 보호 못했잖아. 그 책임감 느껴야 되는데 안 느끼잖아.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는 본청 나름대로 전략과 그런 이제 전체 정치권에서 이게 움직이고 또 국가 전체 아젠다로 움직이니까 그쪽 틀에 그 따라서 우리 경찰에 그 얻을 수 있는 최선을 얻기 위해서 본청은 또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게 뭐 한 방에 두부 못 자르서 국가 전체로 이게 연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깜깜이로 이게 이 메스를 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이거를 강력하게 추진하려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그러면 단박에 이게 될 거냐? 지금 로드맵대로 해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로드맵대로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자치경찰 문제를 결론을 1년 안에 내줄 거냐라는 거지. 우리 경찰의 자치경찰화에 대한 것이 사회적 컨센서스가 1년 안에 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연구가 됐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찰관들이 신분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연계될지 이런 것이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뜬 소문만 가지고 보니까 왕왕거려요. 가만히 있어요. 응? 신분 문제에 우리 경찰관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게 조율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는 연구가 돼서 충분히 그런 연구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연구한 걸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더 폭넓게 연구를 해보자 하든지 이런 걸 해서 또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 아젠다화해서 요거를 잡아가고 그러면 1단계로는 우선 급한 대로 이렇게 잡아가고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그 자치경찰제하고 수사권하고 문제를 이렇게 잡아가는 틀을 이렇게 가져가되 1단계로는 급하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 우선 가고 요걸 해나가면서 2단계 거, 3단계 거를 연구해서 단계별로 하자.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뭔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지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냥 간다고 해서 이것이 그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칫하다 보면 우리 경찰 입장에서는 아주 모양새가 안 좋은 형태의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서두르다가 그런 이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이게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떠돌아다니는 얘기에 일희일비하고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각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그런 그 수사 역량에 신뢰를 내가 갖게 하려면 우리 구성원들은 어떻게 지금 진단을 해내고 그 역량 향상 그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그 연구하고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자고.